중고등학생들, 중간고사 끝났죠? 여러분의 중간고사 시험지 어디 있나요? 버렸나요? 점검했을까요? 대부분 채점만 했을 겁니다.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확인했다면 굉장히 훌륭한 거고요. 사실 시험지를 버리지만 않았어도 잘한 겁니다. 지금 당장 중간고사 시험지를 펴야 돼요. 전국의 95%의 중고등학생들, 쌤이 오늘 알려줄 이 작업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시험지를 분석하고 기말고사 점수를 올릴 방법을 알려줄 건데, 여러분들은 이걸 하는 순간 전국에서 5% 안에 드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95% 이상은 안 해요. 이거 5% 아닐 수도 있어요. 1%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지 갖고 왔나요?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시험 시간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시험 볼 때 시간 조절이 잘 됐는지 우선 파악해 봅시다.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느라 시간 조절을 못해서 정작 쉬운 문제를 찍었다든지, 앞부분의 시간을 몰빵해서 뒷부분에 못 푼 문제가 많았다든지, 이에 대한 분석을 하세요. 사실 중학생이면 영어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건데, 고등학생이면은 100% 시간이 부족했을 거거든요. 이에 대한 이유를 적어놔요. 왜 시간이 부족했고 나는 시험 시간에 어떤 실수를 했는가. 제가 지금 실수 얘기했죠? 여러분은 그게 실수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게 실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쌤도 어렸을 때 그런 실수 많이 했거든요. 일치하는 것인데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고르고, 일치하지 않는 건데 일치하는 것을 고르고. 그때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 옳은에 엄청나게 큰 동그라미를 쳐놨었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면 않은에 항상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거기다 엄청 크게 X를 쳐놨어요. 이 외에도 시험 시간에 어떤 이유든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시간 조절을 못했든, 단어를 잘못 읽었든, 문제를 잘못 읽었든,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멘붕이 와서 너무 긴장을 해서 머리가 새하얘졌든, 이런 문제들 있죠. 결국은 이것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거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기말고사, 2학기 그 점수들이 곧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간을 떠올리면서 이때의 문제점 꼭 적어놔야 돼요. 두 번째, 본인이 틀린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야 돼요. 내가 독해 중에서 내용 일치를 많이 틀렸는지, 아니면 문법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아니면 나는 서술형에서 영작 유형에 손도 못 댔다든지, 본인이 특히 약한 유형을 무조건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내가 공부한 지문이 변형되었을 때 당황해서 많이 틀렸는지, 선지를 처음 보는 거라 해석이 잘 안 됐다든지 등등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놔야 돼요. 중학생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이유 정도는 당연히 알아놔야 합니다. 어떤 유형이 약한지도 적어놔야 되지만 본인이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꼭 분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의 지문을 시험 기간 직전에 봐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든지, 선지를 잘못 읽었다든지,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는데 내가 어떤 점을 잘못 생각해서 5번을 답으로 선택한 건지 등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요.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꼭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틀린 문제가 반 이상이야. 그러면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영어 실력 자체가 약한 거기 때문에 틀린 문제 하나하나 다 꼼꼼히 보지는 말고 틀린 문제 유형 정도만 파악을 하고요. 그래도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이라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꼭 분석해야 돼요. 유형도 파악해야 되고. 세 번째, 시험 기간에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시험 시간 말고 시험 기간, 공부 기간 동안 시험 범위를 적어도 5번 이상은 읽었는지, 각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시험 범위 전체의 50%만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등등. 시험 기간에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꼭 잘 떠올려봐요. 그 본인은 다 안다고요, 그거.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과목 간 시간 배분을 잘못했다든지, 평소 학교 수업 때 집중을 안 하고 필기를 안 해놔서 시험 기간에 친구한테 책을 빌려서 필기를 해놨다든지, 아니면 변형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다든지, 암기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시험 범위가 많은데 양을 생각하지 못하고 공부 계획을 짰다든지, 분명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특히나 내신 시험 범위는 평소 학교 수업을 잘 듣고 미리미리 조금씩이라도 진도 나간 부분은 평소에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최고고 여러분도 알죠? 이게 최고라는 거를. 그런데 전국의 90% 이상의 중고등학생들, 평소에 학교에서 진도 나간 부분 그날 집에 와서 복습합니까?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시험 기간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이제 앞부분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떠냐면은 시험이 닥쳐서 학교에서 진도 나간 부분은 거의 한 번 훑어볼까 말까? 그리고 옛날에 진도 나간 부분만 좀 열심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고등학생. 그러면 그 시험에 닥쳐서 진도 나갔던 진도 뒷부분은 시험에 나오면 거의 틀린다고 보면 돼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지 당장 펼쳐놓고 시험 시간 떠올리고 틀린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틀린 문제 한 문제씩 왜 틀렸는지 점검하고 시험 기간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꼭 적어놔야 돼요. 중간고사 끝나고 적어도 일주일 안으로 분석하고 꼭 적어놔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포스트잇도 좋으니까 어디다든 적어놓으세요. 시험 시간을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어땠는지 45분, 그 50분 동안 나는 어땠는가 문제점과 개선할 점 적어놓고 틀린 문제 유형을 파악하면서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이유를 작성해보고 근데 이거는 60점 이상만 너무 많이 틀리면은 한 문제당 틀린 이유 적지 말고 틀린 문제 유형만 파악하고 그 다음 시험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떠올려보면서 문제점과 개선할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평 앞으로 나는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어떠어떠하게 공부를 할 것이며 어떠어떠한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보고 평소에 이런 공부를 해놓겠으며 그리고 시험 시간에 시험장에서는 어떠어떠해야겠다. 세 번째 것만 예를 들어서 시험 시간에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풀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교훈을 총평으로 적어놓으세요. 이거를 포스트잇이든 어디든 적어놓냐 안 적어놓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면은 분명히 다 까먹어요.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어떤지 알아요? 전국의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 내가 이번에 시간 조절을 못했어. 어려운 문제 집중하느라 시간 다 날리고 뒤에 쉬운 문제 다 찍었어. 친구한테 말은 해놓는데요. 기말고사 때 또 반복해요. 100%예요. 이 내용들을 적어놓은 포스트잇이든 노트든 잘 보관을 했다가 기말고사 공부 기간에 꺼내서 다시 한번 꼭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한 이 내용은 지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치? 웬만하면 영상을 보자마자 당장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고사 시험지 바로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해야지, 나 이거 보고 좀 쉬다 해야지 절대 안 해요. 지금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금 해야 돼. 연휴이기도 하고 이제 뭐 시험 끝났으니까 저 좀 쉬어야 돼요. 이렇게 놀기 바빠가지고 대부분 안 합니다. 말했잖아요. 전국의 95% 이상 안 한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하는 학생이 기말고사 때 적어도 10점 이상은 오릅니다. 꼭 해보고 나 전국 상위 5%다. 나 했다. 꼭 댓글에 이렇게 했다고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가 처음 만난 친구예요. 야, 너 저번 시험지 좀 가져와봐. 이러면 어딨더라? 그러니까 이러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몇 점인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안 할 때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오르니까 꼭 좀 하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기대할게요. 화이팅!